여의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형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전 세계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자국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될 건지, 어떤 게 손해가 될 건지 막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유독 미국 대통령 누구 되냐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나라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한번 들이받으면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마침 네가 그 질문을 하니까 나같이 이제 경제를 들여다 보는 학자들은 요즘 시즌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어.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라는 걸 꼭 기다려. 환율 보고서. 이게 어찌 보면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들 중에 하나야. 물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치 보고 싶지 않지. 그냥 한번 들이받읍시다. 말은 그렇게 쿨하게 멋있게 하지만 잠시만요 하면서 잠깐만요, 우리 좀 계산기 좀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좀 몇 개 있거든. 그중에 경제 섹터에서는 이 환율 보고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미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이 환율 보고서가 뭐냐면 1년에 통상적으로 2번 발표를 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근데 이 환율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여기 이 보고서 내용에 뭐가 발표되냐면 너희 나라 이제부터 환율 조작국이야. 이게 발표가 돼. 그냥 환율 조작국을 정해줘요? 정해줘. 그게 이 보고서에 들어가거든. 그럼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으면 대미 수출에 있어서 현격한 어려움을 겪게 돼. 미국이 작심하면 미국 자기 나라로 수출 못하게 막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압박할 수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너랑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불량 학생이다. 이렇게. 그 기준이 있어. 기준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환 시장에 개입한 흔적을 보는데 단순히 개입했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시해 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GDP 대비 순 매수 금액이 2%를 넘었거나 8개월 동안 계속 순매수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환율 조작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환율 조작 대상 지정국의 지정 요건 하나가 외환 시장에 개입했는지를 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경상수지 흑자 보고 있느냐예요.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가 넘었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인데 이거는 150억 달러 이상을 흑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되면 관찰 대상국. 관찰 대상국.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이거는 조작국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뭐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그냥 조작국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에 이제 조작 대상국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 미국이 너 미국에서 장사해 먹으려고 환율 조작했네. 그러면 이 환율이 조작된 거니까 우리는 바로 잡을래 해서 환율로 그 나라 제품을 인위적으로 싸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거를 커버치기 위해서 상계 관세를 매겨. 관세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 싸게 만들었던 효과를 없앴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없애는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부과해버려요. 어떤 징벌적 관세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역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고,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지원들을 좀 받아야 되거든. 결국 송금하고 돈 받고 해야 되잖아. 스위프트 코드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넌 어차피 관세도 잘 하니까 그 스위프트 코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줘. 그러니까 통화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지원 안 해준다는 건 돈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했을 때 뭐 네가 위안화로 받던 현물로 가져가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면 정말 낭망해지는 거야. 곤란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단 궁금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지난번 이 환율 보고서에서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어. 두 개도 충족이 안 됐다. 두 개도 충족이 안 돼서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었지. 그래서 그 당시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이거 봐라. 우리 한국과 이렇게 설리는 우호적이지 않냐? 요즘같이 이제 워낙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를 괜히 환율 조작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우려하게끔 만들지 않고 그것도 빼줬다라고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했거든.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갔어요. 몇 개가 해당됐대요? 그 2개 관련됐다고 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뭐 그냥 미국이 우리를 뭐 봐줬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환율 조작국으로 이번에 지정된 나라는 있었느냐 했을 때 이번에는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역대 있었느냐? 통째로 통째로 1980년대, 90년대 해서 역대 다 있었느냐 했었을 때 역대 있었지. 우리나라도 일본도 1988년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어. 그래서 그때 굉장히 통상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고, 중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어. 90년대 때. 92년, 93년인가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간간히 지정도 돼. 지정도 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다시 이게 좀 제대로 바로 잡아 놓을 테니 그렇죠. 예. 다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풀리거나 이렇게 되거든. 하여튼 역대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번에 관찰 대상국 수로 지정된 국가는 7개 국가더라고. 네. 근데 이 7개 국가는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잖아. 네. 트럼프는 이런 거는 아주 빠꼼이거든.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서 이 7개 관찰 대상국은 언제든지 협상 카드로 이용해 먹을 수 있어.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비협 조작이야? 너 이제 환율 조작국 해버릴 거야? 내가 관세 부과해? 이럴 수가 있어. 그 7개 국가가 어디냐?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다 아시아 국가들인데요. 베트남, 예. 독일. 독일 빼고는 다 이제 아시아 국가인 걸로. 쉽게 말해 미국에 돈 많이 벌어가는 국가들이야. 그러네요. 그 7개 국가들은 항상 미국이 뭔가 까딱 잘못하면 너 환율 조작국이야. 이제 너 우리나라에 수출 제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그 전에 여러 대통령들은 어떤 스탠스로 이걸 바라봤느냐.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우리 뭐 어차피 우리 여의도 멘션이 미국 정가에서 보는 유튜브 채널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부기관에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상시 환율 만져. 국가에서. 우리가 일부러 이제 한국말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영어가 더 편한데 미국 정가에서 못 알아듣게. 그렇죠. 아니면 그냥 우리 저 사인으로 할까? 모자 만지고 우리 상시 환율 만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그리고 산업은행, 그리고 국책은행들, 그리고 시중은행들 사실 다 짜고 쳐요. 8개월 연속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야.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런던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주요 거점 시장이잖아. 그렇죠. 거기 장이 끝날 시점에 우리가 주로 조작에 들어가. 네. 그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들고 나면. 그러거나 하여튼 그 시간을 좀 피해. 걔네가 그렇게 어리숙한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때 쓱 하고, 그리고 국책은행이라든가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시중은행이 우리는 관치금융이잖아. 시중은행한테 달러질 좀 푸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그 통발이 가.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런 거 시중에 달러가 지금 부족해 안 부족해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알아서 달러 살짝 풀고 주로 이제 채권 가지고 조정도 하고 외환 사고 팔고 하는 걸 조정하는데 그렇게 솔직히 합니다. 솔직히 해요. 우리만 하느냐? 아닙니다. 일본도 해요. 그렇죠. 일본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못 본 척 해주는 것도 있어. 어떨 땐. 그런데 이번에는 이 7개 국가를 다 넣어놓은 거야. 그럼 트럼프는 돈 많이 다 부자 나라들이네. 이거 ICU 이거 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다 부자 나라들이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얘기했잖아. 현금 인출기다. 예.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껐떡해서 지금도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나라 환율 1,400원 딱 찍자마자 구두 개입했잖아.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더 면밀하게 환율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꼬투리를 딱 잡아서 한국에서 이거 관여한 거지 딱 해버리면 솔직히 할 말 없는 면도 부분적으로 있어. 영국의 이코노미스지라는 세계적인 그 경제 전문지가 있잖아. 이코노미스트 많이 나오죠. 그 세계적인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한국을 한번 환율에 대해서 아주 심층보도한 적이 있어. 대표적인 환율 조작국. 실제 쟤네들 다 짜고 칩니다. 이걸 한 적도 있을 만큼 이게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야.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단 중국,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써 있는 게 있어.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심도 높게 써놨어. 내가 좀 몇 개 이제 가져왔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아무리 봐도 중국은 다음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마음 놓고 지정할 수 있도록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요건 3가지 말을 해놓은 거 있었지? 네. 그 중에서 먼저 뭐부터 말을 하냐 하면 위안화 기준 환율 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 중국 인민은행에서 고시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시 기준 환율로 봐서 딱 자, 저희 환율이 이렇게 돼요. 저희가 환율을 조작했다면 이 환율이 결과적으로 꺾여 있거나 그래서 위안화를 우리가 싸게 만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민은행에서 고시한 확률 보셨죠? 저희가 뭐 채권 사고 팔고 외환 사고 팔고 했다고 해서 환율 개입한 거 아닙니다. 환율 멀쩡해요. 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는데 야, 니네 작작해. 니네 우리가 다 아는데 인민은행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 환율과 전일 시장 환율 종가 간의 괴리가 열나 커. 이게 무슨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해. 그러면 니네 도대체 이 인민은행에서 고시하는 이 그 기준 환율 이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해. 아니면 방법론이 뭔지 얘기해. 이거 얘기 안 하면 다음번에 각오하라는 얘기야. 그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두 번째가 수출입이야. 수출입인데 중국 입장에선 우리 미국 수출 많이 못했습니다. 아까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당연히 흑자 많이 봤다 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미국이 워낙 관세 부과도 많이 하고 페널티를 많이 부과했으니까 실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금액은 감소했어. 그러면 이거 하나 조건 충족 못 시키니까 미국 입장에선 환율 조작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한 요건 충족 못했네 하고 빼야 되잖아. 네. 그런데 그 아까 내가 기준이 뭐라고 했었니? 내가 적어왔던 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50달러 이상이어야 된다. 150억 달러. 150억 달러.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 이상이어야 된다. 이 두 개였잖아. 네. 금액으로 카운트한다는 거였잖아. 네. 둘 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없었던 기준을 들고 나왔어. 니네 중국 무역수지 흑자 금액 중국 애들이 줄었잖아요. 줄었어. 하지만 수량이 늘었어. 수량이 개별 수량이 늘었다. 건수가 늘었다고. 이건 기준이 없어. 제가 그래서 아까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체크해온 이유가 제가 수량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수량은 없어. 그런데 중국 애들이 아니 우리 지금 흑자를 못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려고 했는데 맞아. 흑자는 줄었는데 수량이 늘었다고. 중국 입장에서 황당한 소리야. 중국은 뭐 경공업 통해서 뭐 그 객단가 낮은 다량 물품을 이렇게 많이 수출하잖아요. 쉽게 해서 알리하고 테무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알리하고 테무 때문에 하루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건수가 200만 건이야. 이 수량을 기준으로 들어서 수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수출량이 굉장히 커졌고 가격이 하락해서 이게 조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물량이면 우리와 중국 간의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6달 뒤에 무조건 그냥 그런 거와 유사한 수준인 거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걔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시작해라고 하면 바로 조치 내릴 수 있을 수준 근처까지 온 거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그 교역 관련해서 이 산 넘어 산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요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결국 불투명하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일련에 발표한 내용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결국 중국은 그 세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게. 이게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제가 뭐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 7개국을 보니까요. 이 미국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지정하고 싶었는데 관찰 대상국으로. 근데 중국만 지정하면 좀 약간 모양이 그러니까 좀 안 공정한 것 같고. 이게 나머지 6개국, 일본, 한국 이런 우방들까지 그냥 같이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닐까.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 일본은 상시 들어가는 나라예요. 관찰 대상국에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는 우리 되게 위험했어. 저는 사실 제 희망을 좀 담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되게 위험한 게 네. 미국이 지난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상반기니까 지지난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한 바닥을 썼어. 야, 니네 일본 이번엔 대거 환율 시장에 개입했더라. 우리 다 알아. 그런데 좋아.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그 문구를 그대로 찾아왔어. 네. 뭐라고 써놨냐면 2024년 4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외환 시장에 개입했네? 이걸 써놨어. 개입했네 써놓고 그런데 니네는 항상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전에 사전에 적절히 협의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평가한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자기들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렇죠. 미국이 판단하는 거.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선생님이 거야. 판단하는 거죠.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야. 그냥 이번엔 예외적인 상황이다, 야. 넌 훈방 조치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일본이나 한국도 항상 넣어놓는 이유가 선심 써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거 뭐 어떤 외교적 협상 카드로 그렇지.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봐줬잖아. 그리고 뭐라고 해놨냐면 일본은 외환 당국이 매월 정기적으로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서 보고하고 있어.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네. 오케이 끝. 그런데 개입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는 건 그렇죠. 알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뭐 비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인가? 허락이 아니라 네. 그냥 일본이 자진납세를 한 거지. 이걸 보여주고 나서 미국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건 허락이 아니지. 그냥 일본은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의 뒤통수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미국이 우리는 훈방 조치 해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자 한 거야. 그래서 계속 리포트를 한 거지. 저희가 이런 불가피한 사정과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이걸 계속 보고를 한 거고 일본은 그 사이에 실제 미국이 우려하는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656억 달러로 지난번 환율 보고서 때가 559달러거든. 늘었네. 그때보다 늘었고 GDP 대비 경상수지도 확대가 돼서 4%대까지 올라갔어. 3% 이상이면 진짜. 그렇지. 그러니 두 개 요건 확정돼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 거 맞아. 그런데 앞서 중국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실제 그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넌 환율 조작을 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자진납세해. 그럼 내가 훈방 조치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썼어. 네.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게 최고였어. 지난번 거도 한국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이 달라.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특히 필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은 외환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4시간 개방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외환시장의 자유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원화는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서 시차에 걸쳐서 외국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대부분이. 그리고 그것도 선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개방도가 높아. 24시간 뭐 어떤 이 장을 열었다 안 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미 환율 보고서를 보면 개방도 높다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도 일본처럼 환율의 조작을 열나 많이 할 것 같거든. 벌써 1,400원 넘었잖아. 네, 트럼프 넘었어요. 되자마자. 그러다가 트럼프가 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소리 하고 뭐 보조금 안 주겠다는 소리 하고 뭐 이런 소리 하게 가면 이제 환율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 시행 등을 해서 외국인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대외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너희도 계속 이렇게 개방도 높게 걸어 나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니네는 우린 일본보다는 시장이 작거든. 네, 그렇죠. 니네 조금만 어설픈 짓 하면 우리 그냥 환율 확 폭등시켜가지고 경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만큼 개방도 올려놔. 그러면 더 우리가 자율권을 좀 주겠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대만도 요즘 관심 많으시니까요. 외환 리스크를 포함해서 비금융 부분의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한다. 우리 보고 있어 이거야. 그와 동시에 시장을 니네가 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도 확인됐고, 그 다음에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을 좀 더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권고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 자,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우방이고 비우방이고 없잖아. 네. 그러니 이 7개 국가들, 미국의 가장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7개 국가들에게 다음번 환율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은 다 넣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벌써 바뀌었다는 거고, 그 전에는 아까도 일본 얘기했고 한국 얘기했지만 지금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환율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한다라는 수준까지만 썼어. 근데 지금은 뭐 권고한다, 뭘 권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건 논조가 바뀐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외환 시장에 지금처럼 개입을 암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방식처럼 우리 공공연하게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와 같이 개입을 해버릴 경우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네, 어떤 데미지를 언제 입을지 모른다. 그렇지. 네. 특히 중국은 이미 네 거 안 믿고 내가 알아서 정한다라는 명분까지 깔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제2의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서 오늘 한번 다뤄봤어.